돈을 빌린 사람이 나 돈 없다, 알아서 해라,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돈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를 째라고 하니 배를 째줘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떼인 돈이란 무엇일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죠. 이 떼인 돈,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때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소의 성립 요건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하지 말아라. 가족 간에도 돈 빌려주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믿고 돈을 빌려준데 만약에 이 돈을 못 받았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고선 우리는 이건 사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누군가를 속이고선, 거짓말을 하고선 돈을 빌리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나 돈 없다, 알아서 해라, 소위 말해서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돈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를 째라고 하니 배를 째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형사국소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기죄로 만약에 고소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만 원이 없다, 나 이 5만 원 좀 제발 빌려달라 라고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병원비로 사용되지 않고 본인이 어떤 도박 행위를 하거나 이런 데 만약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나는 병원 가라고 돈 빌려줬는데 딴 데다가 썼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망을 할 때 두 가지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변제 사기와 그 다음에 용도 사기, 이렇게 두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나 한 달 뒤에 어디에서 돈 받을 돈이 있어, 그러니 나 돈 빌려줘, 그 돈 받으면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돈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 돈을 내가 변제할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애초에 변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용도 사기는 무엇이냐? 용어 자체에서 보듯이 용도에 대해서 속이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사업에 지금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하다, 이 사업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빌렸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돈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용도를 속이고선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해서 용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도 사기와 변제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냐, 결국엔 이 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결국엔 이 기망 행위를 입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성부가 좌우가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돈을 빌릴 당시에 이 사람이 은행에 부채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갚을 돈이 많이 있었는지, 결국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제 용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돈 빌릴 때 분명히 나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이거 사업 자금으로 쓸 건데 돈 빌려줘, 이런 얘기를 문자를 남겼다든지 카톡을 남겼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했을 경우는 녹취가 있다, 입증을 하면은 이 기망 행위가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써주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놓인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요. 변제 능력도 되지 않고 기망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사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됐다라고 해서 이 사람 돈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 차용증보다도 더 확실하게 조금 챙겨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돈을 빌릴 당시에 이 사람과의 어떤 대화 내역들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 사람과의 대화를 만약에 녹음한 경우에 이 대화가 과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혹시 이런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녹음을 하실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당연히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혹시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돈을 빌린 사람들은 절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은 돈 달라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으면은 감옥을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 변제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을 반환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이 대여금 사기 사건은 조금 까다로운 사건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가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 입증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이 대여금 사건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셨다면요, 경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